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변할 때일수록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오늘 내용도 재밌고 유익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의 뇌세포를 본따서 인공신경을 만들어냈고, 이 인공신경을 여러 층 깊게 쌓으면 그게 바로 딥러닝이 된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체 머신러닝과 딥러닝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이라는 큰 분야 안에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관관계를 두 개 비교하는 건 마치 이렇게 물고기와 고등어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고등어는 물고기에 포함되는 포함관계에 있는 건데, 그 물고기라는 큰 영역과 그 안에 있는 고등어를 비교하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머신러닝 안에 있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사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과 딥러닝이 아닌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딥러닝과 딥러닝이 아닌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비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차이는 데이터 양에 따른 모델의 성능입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빠른 뿐더러 성능도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서 분석해야 될 게 많아진다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으로는 성능이 어느 정도밖에까지 오르지 않지만 딥러닝을 활용하며 많은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높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 때는 굳이 딥러닝을 사용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빠르게 학습을 시켜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좋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일반적인 CPU 뿐만 아니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GPU, 그리고 GPU보다 훨씬 더 뛰어난 TPU까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했던 알파고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로 학습을 시켰다고 하니까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뛰어나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학습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비해서 딥러닝이 학습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몇 초에서 몇 시간 이내에 모든 학습이 다 이루어지는 반면에 딥러닝은 며칠에서부터 길면 몇 주까지도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모델은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주는 이미지 관련 모델이에요. 지금 화면을 보면 이 안에 귀여운 비글이 있다고 99%의 확률로 잘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2주의 학습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딥러닝은 학습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바로 특징과 관련된 건데요. 이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 변수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fe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feature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머신러닝이 풀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이게 뭔지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표는 친절한 AI의 시청 횟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요일에 올렸는지, 그날의 기온이 어땠는지, 이전 영상의 시청 횟수는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과 그 영상의 최종 시청 횟수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표가 있으면 이 앞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특징, 변수, 피처가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시청 횟수가 그 특징에 따른 결과값, 최종값, 레이블이 되는 거죠. 이 레이블은 지지난주 강의에서 한번 나왔던 거니까 혹시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최종값이 있고 그 최종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특징, 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처를 우리가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피처가 정말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닌 건지 파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시청 횟수를 알아보고 싶을 때 어느 요일에 업로드를 하는지가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도 어느 요일에 업로드 하느냐에 따라서 시청 횟수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주는 거. 두 번째, 기온은 어떨까요? 그날의 기온이 1도 떨어지고 3도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시청 횟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빼고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영상 시청 횟수는 아무래도 이전의 걸 많이 봤으면 그 다음 것도 많이 볼 수 있겠죠.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자가 출연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인공지능 고양이가 출연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끼치겠죠. 하지만 점심에 제가 뭘 먹었는지가 최종 결과값, 시청 횟수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최종 결과값에 어떤 게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간략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피처만 남겨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업로드한 요일이 수요일,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평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 익스트랙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머신러닝을 할 때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할 때는 데이터를 모두 다 모으고 나서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사람이 다 해준 다음에 학습을 시키게 되지만 딥러닝에서는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딥러닝과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이점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이게 다 픽셀 단위로 나눠져서 그 픽셀 한 칸 한 칸이 다 피처가 되는데요. 이 피처 중에서 어떤 게 유의미하고 어떤 게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정해주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그냥 통째로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이 일어나서 이미지의 특징을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전반적인 이미지의 윤곽선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눈과 코, 입, 귀 등을 특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전반적인 얼굴의 윤곽선까지 학습을 해서 안에 있는 객체가 사람인지 아닌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4가지 차이점을 살펴봤어요. 데이터 양에 따른 성능, 그리고 요구되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투자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딥러닝을 사용해 볼지 아니면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사용할지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딥러닝을 하려고 할 때와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의 종류, 그리고 접근법, 그리고 사용되는 툴 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꼭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정말 재밌지 않나요? 딥러닝과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꼭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잡아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공지능 고양이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